재직 중에 외부의 타 법인을 설립하였고 퇴직 이후에 당사와 동일한 사업 영역의 활동을 하여 기존 거래처와 영업을 접촉하였고 유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회사는 2021년부터 매출이 하락하는 그 원인이 되었고 관련 정황을 포착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기록하고 수집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뿐만 아니라 관리부, 영업부, 또 생산에 도움을 좀 받았다는 것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2건의 형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업무 방해 등 추가적인 형사 고소를 더 할 것이며 민사소송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핵심 자산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는 강력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보호체계 고도화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퇴직자 대상 정보 접근 이력 점검 및 자료 반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를 통해 정보 취급 실태 정기 점검 실시를 할 예정이며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보 접근 권한 기록 관리 체계도 강화할 것이며 부서 및 프로젝트 단위 보안 등급 세분화 및 접근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고 문서 이력, 접근, 이관 다운로드 등 자동 로그 추적 시스템을 운영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MF테크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할 것입니다. 향후 영업비밀 침해 및 유사 행위 적발 시 내외부 불문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며 외부 협력 업체 포함 부정한 정보 공유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느끼면서 우리 구성원들을 오늘 좀 다 이렇게 소집을 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포함 회사에서 약속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기술과 정보는 우리 모두와 함께 지켜야 할 핵심 자산입니다. 조직의 성장은 투명한 질서와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보 보호와 윤리의식이 기업 경쟁력의 기반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보안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정보 유출, 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업비밀은 MF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임을 잘 인식하시고 현 직원 여러분들이 법규와 내부 정책을 성실히 준수해 주신다면 회사는 여러분들을 적극 보호하고 부당한 외부 요인과 오해로부터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내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법무팀은 상시 자문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상황 시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보안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회사는 어떠한 외부의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구성원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MF테크 법무팀들이. 네, GPTS 활용 사례에 관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찬석 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GPTS 활용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그 GPTS를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활용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보고 결론을 얻긴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GPTS를 통해서 주 51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설계를 좀
GPT와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면서 비서를 하나 채용하게 됐습니다. GPT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비서. 그 GPTS 그 비서와 같이 의논하고 활용하고 찾아가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의 그 구조, 인원수, 또 그리고 근로성, 관리 파트, 또 생산 관리 파트, 또 그리고 기사, 그리고 용접사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의논을 해보았고요. 그 의논을 하기 전에 이제 뭐 법적 의무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은 이걸 갖다 최고 마지막에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잘하시는 분들이 앞에 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자,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님들 일반 관리자들은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알람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다는 결론을 일단은 얻었고요. 그 다음 생산 관리자분들은 현장에서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이분들도 52시간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선 법적인 것도 있고 그 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엄중하지만은 처벌이나 그런 부분에서 워라밸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같은 또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 관리자는 A, B로 나눠서 A는 주중 잔업근무, B는 주말 잔업근무, 특근 그런 식으로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 일반 기사도 주말 근무 없이 주중에만 잔업을 허용해주고 필요시, 그리고 필요시에는 용역을 써서 한다는 그 정도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접 기사들에 대해서도 뭐 정규직과 프리랜서로 나눴고요. 계속 뭐 소사장제가 지금 진행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소사장제가 적용이 되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방대한 자료 중에 좀 의미 있게 얻은 거는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이라는 거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난시 또 돌발적 업무 증가, 예측 못한 대량 주문이나 납기가 있을 시에는 다음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은 허용이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안을 일단 작성을 해봤고요. 그다음 저는 이걸 하면서 챗 GPT-S가 과연 무엇이냐,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GPT랑 GPT-S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동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안을 도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GPT라는 것은 뭐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고 사전 학습시키고 미세 조정으로 동작을 시키고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S는 특정 업무나 주제에 맞춘 훈련된 AI 비서이다. 저는 그 법무팀에 소속돼 있는데 법무 GPT를 활용해 보고 그거를 GTS 쪽에서 새로운 비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계속 우리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업무에 대한 거를 계속 협의를 하면은 관리도 되고 도출도 되고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계적인 부분 또 법무팀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GPT인 것 같고 그걸 S를 활용하면 더 특화된다라는, 아주 맞춤형으로 특화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그냥 GPT-S는 특정 업무에 맞춤형 AI구나, 그리고 그 AI에 대한 비서를 갖다가 제가 각각 그 특정 업무마다 줘서 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먼저 하시겠어요. 정상경 프로님께서 GPT 업무를 활용을 4분 30초 정도 걸렸어요.
압박을 주네. 이걸 안 해갖고. 훌륭합니다. 저도 그것만 있으면 돼요. 뒤집어지. 네, 저 정도면 돼요. 벌써 다 먹었어. 반 먹었어. 반 먹었어. 해가 안 돼요. 저거 있을 건데. 오른쪽이. 슬라이드. 아니 저는 대충 최대한이네. 이거. 최대한이네. 좀 오른쪽이. 몸이 떨어져. 오른쪽이. 여기서 화면이 안 보여요. 밑에 호기 호고. 예, GPT 활용 업무 사례를 발표하게 된 장성용 프로입니다. 그 장프로님은 꼭 PP할 때 꼭 여성분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돌려도 여자 안 나오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제가 여자를 좋아해요. 먼저 저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하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발표 앞두고 한번 사용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좀 많이 얕고, 근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회의록 정리하는 부분 지금 쓰고 있고요. 지난번에 권재혁 프로가 그 GPT 상에서 계속 저장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도 그 GPT 상에서 회의록 작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력도 저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녹취를 해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업체 미팅 나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 녹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자동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이제 제가 잘 못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분석 프로 한번 사용하는 거 보고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GPT S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 구매해서 발주 이력 같은 것들 있는 것들 모든 자료들을 한번 다 때려 넣고 계속 한번 학습을 시켜서 그 원가표를 한번 산출을 해보려고 여기 뭐 용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지만 소재비, 가공비 뭐 이런 코팅비라든지 외주로 나간 모든 이력들을 한번 집어넣고 그 사전 원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산출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가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좀 허접하게 나왔고 좀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AI 선배분들한테 여기 계신 선배분들한테 좀 물어서 계속해서 한번 사전 원가가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원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PPT 얘기가 또 많아서 감마로 또 위로 등록됐습니다. 등록해서 좀 연습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지금 PPT 같은 경우는 제가 그 GPT에다가 그 내용 집어넣어서 초안 PPT 만들어서 그다음에 감마 통해서 나왔는데 뭐 이렇게 더 이쁘게 하고 뭐 하고 하지는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즈바이퍼가 뭐예요? 제가 그 영어 이름이 바이퍼 독사예요. 네, 다음은 이희대 프로 준비한 BTS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I나 뭐 이런 거 돌리셔서 자료 만드셨을 때 오른쪽 하단에다가 어떤 프로그램 쓰셨는지 기입을 앞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지웠는데. 카톡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네, 관리부 이희대 프로입니다. GPT 활용 방향이랑 해서 제가 경험했던 바 살짝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GPT-S는 기업 문서라든지 핵심 정보들을 입력을 해놓고 그걸 서로 공용적인 이제 계정을 썼을 때 이 한 곳에서 다 그냥 물어보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따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잠깐 시연을 할 텐데요. 첫 번째 GPT-S는 기업 문서 검색이라든지 정보 활용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력 관리라든지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일반 검색은 뭐 새 채팅으로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정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지 연역
조직조 등 기본 정보를 GPTS로 저장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거래처나 재무 데이터까지 좀 활용을 하면 이곳에서 그 자료 관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취업 규칙을 한번 넣어봐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이 되는 것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 복리후생 제도를 GPTS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물어봐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관도 그렇고 특허 관리라든지 인증서 관리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연속 검색은 제가 프로젝트 GPT로 영접사 인건비를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23년도 그 평택 영접사에 대한 영접 임금 명세서를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걸 23년도 거기 때문에 24년도, 5년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력 관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오는 고철 가격이라든지 이력이나 데이터 연동이 필요한 것들을 프로젝트로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MF테크 인재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실제로 GPTS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GPT 회사 일반 사항을 작성 도움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증 현황을 예시를 좀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의 정보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가 좀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굳이 내가 이런 인증서를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작성하지 않아도 이 나왔던 것들을 토대로 그대로 복사하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규칙도 하나 이제 저희 회사 취업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어두고 내가 무단결근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런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 제가 취업 규칙을 직접 열지 않고 결근 사항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알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GPTS를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연은 여기까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잠깐 보여드리면 피직 용접사 인건비 이런 것들이 밑에 어떻게 했는지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다 해서 이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기서 좀 관리를 하고 이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력이 관리가 좀 필요한 것들은 프로젝트에서 관리하고 어떤 질문이나 일반 사항들은 GPTS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시연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요. 네. 혹시 저렇게 자료를 올리셨을 때, 그러니까 내용들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서가 실제로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문서에 대한 익스포트 임포트는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지금 한글 HWP 외에는 뭐 텍스라든지 워드 파일이나 다른 엑셀 파일 인식은 잘 되고 네네. 산출되는 것도 산출해달라 했을 때 좀 느리긴 하지만 산출은 되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쪽에서의 뚫리거나 그런 가능성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밀 자료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인데 개인용은 이 업데이트를 막아놔야 되는데 팀별 비즈니스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 자체 문구에서 이 항목들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공용 계정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즈니스로設定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이 데이터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보가 그 내에서만 유지하면 상관없는데 저 챗GPT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관계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사용을 회사가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안 쪽 측면에서는 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 사항보다는 뭐 보안이 필요한 것들은 GPT 업데이트 안 시켜 하는 설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회사 계정을 쓸 때는 비즈니스용으로 결제를 해서 그렇게 이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GPT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갈매기 비누 나올 거예요. 손가락. 오른쪽 그 제목 신청 도우미 옆에 갈매기를 찍어봐요.
여기 지금 설정 나오네. GPT 편집. 편집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GPT스 편집인가 이거는 점 3개. 이거 아닙니다. 아 그럼 이쪽에 있는 거 뒤로 가게 한 다음에 계정 거기 설정. 여기 계정에서 설정 내려가시면은 여기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아 보안이 아니죠? 일반 데이터 제어. 하나하나 따로 설정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가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하나하나 따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찾아보듯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프로젝트 편 여기 있다. 만드실 때 만드실 때인데 왜 안 나와? 요거 제가 그냥 따로 공지방에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정미랑 프로님께서 발표해 주시면서 해주셨던 게 있거든요.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따로 공유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모두를 위해서 이거. 박현욱 프로님께서 GPT 활용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순위 5등 안에 들어가지고 짐작이 됐습니다. 사람 맞는 사람이야. 사람 맞는 사람. 네, 박수 들어갑니다. 네.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항상 제가 그 심하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기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그 GPT를 활용한 용접비 산출 자동화 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게 된 계기는 그 얼마 전에 그 24년도 그 사후감가를 산출하면서 그 지나간 용접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제 용접비에 대한 산출을 하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GPT를 학습시켜서 한번 산출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냥 저기 GPTS를 활용해서 그 GPT를 학습시켰습니다. 기존의 용접에 대한 기준, 단가, 규칙 이런 거를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좀 학습을 했고 그 모르는 부분은 GPT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그대로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그 부분만 이제 학습을 시켜줘. 해서 지금 학습을 시켜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 GPT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정보를 줬지만은 이것도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싶어서 이제 도면을 업로드해서 그 이미지로 이제 그 도면에 있는 그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GPT가 복음 후에 그걸 이제 정보를 이제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기초적인 내경이나 길이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을 자동으로 이제 GPT가 이제 인지를 하게 돼서 이제 기초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산출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질의응답 부분에서 기본적인 그 정보를 GPT에게 이제 주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간단하게 키워드 같은 단어를 인지를 하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키워드 형식으로 지금 줄여서 좀 더 시간도 세이브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C심, EP, RT 요 같은 경우는 C심, EP 이 제품의 C심이 2포인트다. 용접의 구간이 2포인트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거를 RT 용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예시로 해가지고 C심, EP, RT라고만 타이핑해서 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용접비 산출 기준에 대한
학습한 데이터입니다. 뭐 기타 뭐 용접 시간, 뭐 소모품 기타 비용 뭐 이렇게 그 정보를 그 제가 학습을 시킨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업로드해서 기본적인 사양은 GPT가 이제 스스로 이제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정보를 도면을 업로드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이제 GPT 스스로가 인건비를 기본 용접비를 산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하우징을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산출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스키드를 거의 풀도면 형태로 해서 GPT에게 도면을 업로드해서 용접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GPT도 어느 정도 이제 학습 능력이 올라가서 이렇게 스스로 하우징이 이 스키드에 몇 기가 들어가고 배관도 이제 프렌치가 뭐 어떤 프렌치가 들어가고 또한 피팅류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는 좀 진화가 돼서 디테일하게 좀 산출을 해주더라고요. 보시면은 안 되나? 이쪽 끝에 보시면은 좀 얘가 좀 그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텐션 최고입니다 하면서 이제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기했더니 아주 그냥 이 맛에 야무지게 산출하죠 하면서 이제 좀 얘가 업이 돼가지고 재밌게 좀 얘기를 하는데 괜찮습니다. 처음에 GPT 학습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하는 기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고, 그리고 그 사후평가 산출하는데 그 품목들이 제품 품목들이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산출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향후 도입 효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도입 효과는 산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일 조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피드백을 통한 정확한 그 원가 산출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이 지금 좀 더 학습을 더 시켜서 조금 더 이제 GPTS를 좀 완성도 있게 만들면은 이걸 이제 조직 내에 이제 공유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이제 그 용접비나 이런 것들 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정프로가 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카톡베이스에서 작업 일지에서 뽑은 거하고 이거하고 혹시 비교해 봤었어요? 아직 비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그 신뢰성에 대한 게 네. 그러면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 되니까. 네. 네, 다음은 김창호 프로님 AI 활용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말씀드리는 이제 전제사항이 있는데 머리 털라고 처음 AI 제가 해봤거든요. 두 번째가 아까 박프로님은 AI 학습시키는데 3시간 정도 걸렸다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습한 데 한 1박 2일 걸렸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처음 해가지고 일단은 하는 게 진짜 퇴근하는데 동영상 한 3시간 보고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아이템을 2개 선정해가지고 남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가 따라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과물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스텝하는데 의미를 좀 했다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면 용접사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전에 김수태 프로님이 올린 거 가지고 용접사에 대한 인건비 산출을 갖다 어떤 식으로 할지 이게 데이터 자체는 작은 건데 이걸 갖다 스캔하고 일단 여기서 초기 하는 건데 음성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갖다 스캔해서 그걸 갖다가 제가 원하는 사이즈라든지 인건비 용역을 용역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산출을 해서 일단 테이블로 만든 상황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다음 이거 불량용 관리인데 일단은 제가 엑셀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25년까지 불량 요인 걸 엑셀로 작성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객사별, 원인별, 그다음에 아이템별로 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 엑셀 자료를 갖다가 AI에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고 솔직히 이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정밀한 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조건이라든지 업데이트하는 것들 해서 거기 세부적인 뭐라고 했나 조건들한테 학습할 걸 갖다 시켜놓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 나온 생성된 당을 갖다 해서 여기 하단 보시면은 저기 그 프로그램 생성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기 엑셀 그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고객사별하고 저기 원인별 분석을 갖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자료 자체는 별건 아닌데 의미는 제가 시작했다는 그 의미를 갖다 두고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안 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뭐 저는 시작을 했다는 그 의미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